안녕하십니까. 박태호 TV 시청자 여러분. 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도 푸근해졌다고 합니다만 또다시 눈비가 온다는 예비 일기예보도 있는 시점이다 보면 아직은 건강을 매우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벌써 65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오면서 다큐멘터리 역사상 진실을 찾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갈증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단순히 그냥 영화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찾고 그 기반에 의해서 우리가 2024년도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재조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반추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영화의 그런 열기를 다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핵공갈부터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전략을 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단계가 오니까 북중러의 군사협력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통미봉남을 더 강화하면서 이제는 일본한테 접근하면서 또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과 과감한 빅딜을 또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흔들려고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왜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의 외교 청략이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한반도 주변 상황 전개도 함께 보는 것이 맞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만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이 또 무슨 기만 저술로 나올지 우리는 과거 이승만 시절부터 6.25를 격퇴하면서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통해서 얻어온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국내의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 11월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또다시 과거처럼 핵 제거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 카드로 군축회담을 추진하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또 괴롭힐 것 같은데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지금 김정은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미봉남으로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고 원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계속 교란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역시 한반도는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업적을 내고 아무리 많은 우리 과거와 다른 우리 나름의 그런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북한 변수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독재 체제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북한 체제가 계속 우리의 체제를 흔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는 언제든지 훼손되고 중단될 수가 있다는 긴장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국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세력들이 건국을 폄하하고 명확한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도 아직도 북한 편을 드는 이적 세력들과 함께 뭘 해보겠다는 이런 흐름들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과거 해방 이후에 이러한 혼란상을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건국전쟁 영화를 놓고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돼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또 반국가 이적 세력들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이를 폄하하고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이런 노선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얼마나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모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금 7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과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를 했던 이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북한 사회의 그런 적대적인 대한민국관,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인 흐름과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그 건국을 폄하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남남 갈등을 회책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안위를 지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군다나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그런 갈등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해안과 판단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됐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한반도가 겪어야 됐던 아픔과 그리고 국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훨씬 더 우리는 단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석을 세우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많이 없애고 G3, G4가 되어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그런 전술이었는데, 뭐 국제정치적인 구도에서 확전을 원치 않았던 미국과 우방 유엔의 판단하에서 휴전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픔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만 6.25 때 다리를 끊고 도망가면서 국민들한테 서울에 남으라 했다는 그런 방송은 그 어디도 한 흔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거짓 왜곡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뭐 그 당시 보면 뭐 한강다리 폭파로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뭐 경찰은 76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민간을 통제하는 그런 민간 통제선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그런 팩트도 있고, 미국 CIA 자료를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디든지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에 남아라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고 폭파했다는 자료도 없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그 어디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디 이 전쟁을 지휘할 사실을 없었다. 피란을 거부하고 그 마지막까지 최전선에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전략상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없이 피난길을 가면서 항상 전방에 돌아다니면서 200여 차례 연설을 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해외 망명정부 구상 같은 건 없었는데도 절대로 미국이 권했어도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단호한 애국 의지, 현실인식이 보이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이런 못된 세력들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적 세력들이 망해가는 북한 독재 정권과 무슨 끈을 갖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이러한 건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국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봐야 되고, 충북 동지의 사건도 이제서야 883일 만에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제서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박모 씨, 손모 씨, 윤모 씨 등에 대해서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너무 늦죠? 국가 안보 사건을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간첩은 물론이고 또 심정적인 반대한민국 세력, 친중 종북 세력에 의해서 반미, 반일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의 내부가 지금 분열되고 갈등 구조를 겪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좀 알고, 이번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열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서 왜 1945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부터 또 지금 2024년 현재의 시사하는 시사점이 뭐고 유사점은 무엇이고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진실을 찾으면서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우리 박태우 TV를 11시에 아니 오후 1시에 그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에서 한 20여 분 인터뷰를 한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 전 이승만 연구원장이죠.
교수를 모시고 1시간 정도 생생한 그 다큐 제작 스토리와 그리고 이승만 정신에 대해서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대담 프로로서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